시민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6년 5월 14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물가는 뜨거워졌지만 시장은 다시 또 AI를 산 하루였는데요. 다우지수 0.14% 하락한 49,693회 기록했고요. S&P 500은 0.58% 오른 7,444를 기록, 나스닥은 1.2%나 올라서 26,401을 찍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7% 다시 오르면서 12,017을 기록했고요. AI 반도체 지수는 1.5% 상승한 2,365에 마감했습니다. VIX 공포지수 0.67% 하락한 17.87을 찍었고요. 오늘 장의 핵심 분명했습니다. 장 전에 나온 물가지표, 시장엔 분명한 부담이었는데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무려 1.4%나 급등했습니다. 이 수치가 22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었고요. 전년 대비로도 6% 상승하면서 22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PPI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났고요. 특히 에너지 비용 급등이 큰 배경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숫자가 나오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유가가 $100를 넘는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가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물가가 이렇게 뜨겁게 나왔는데도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장의 진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은 물가를 무시한 게 아니라 물가 부담보다 AI 실적과 AI 인프라 성장을 더 크게 본 거죠. 오늘 지수 상승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빅테크가 이끌었는데요. 알파벳은 오늘 4%나 올랐고요. 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각각 2.3%, 2.7%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일론 머스크가 동행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강세장이기는 했지만 폭넓은 강세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보다 1.21대 1로 많았고요. 나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의 체감은 종목별로 크게 달랐습니다. 대형 AI 기술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강세장을 느꼈고, 금리 민감주나 방어주, 일부 중소형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무거운 장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가 가장 강했고요. 유틸리티가 가장 약했습니다. 이 흐름도 매우 자연스러웠는데요. 물가가 뜨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배당 매력이 중요한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금리 민감 섹터는 부담을 받죠. 반대로 시장은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오래 가더라도 실적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업으로 돈을 몰아줍니다. 지금 그 대표가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은 포드였는데요. 13.2%나 급등하면서 6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포드의 에너지 사업과 중국의 CATL과 협력을 저평가된 경쟁력으로 언급한 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자동차주의 반등이라기보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전력 인프라와 연결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AI 클라우드 쪽에서는 네비우스가 강했는데요. 네비우스는 분기 매출이 거의 8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15.7%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AI 인프라 수요가 GPU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AI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아니라 기업 이익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의 기업들의 2026년 주당 순이익을 $339로 전망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3%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또 5월 8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의 기업 440개 중에 약 83.2%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AI니까 오른다가 아니죠. 월가가 보는 핵심은 AI가 기업의 비용 구조와 생산성을 바꾸고 동시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있어도 시장은 그래도 이익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단연 시스코였는데요. 시스코는 제품 주문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제외해도 1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관련 주문은 50% 이상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 스위칭 주문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스코 실적이 중요한 이유,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 회사 하나가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죠. 시스코는 AI 데이터 센터의 연결망, 보안, 스위칭, 캠퍼스 네트워크, 실리콘 옵틱스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GPU만 보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인데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끼리, 서버끼리, 데이터 센터끼리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네트워크 장비와 스위칭 인프라가 병목이 되면 아무리 좋은 GPU를 많이 깔아도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시스코 실적은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2.6% 상승 마감한 시스코 지금 20% 가까이 폭등 중입니다. 여기서 HP 엔터프라이즈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직접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시스코의 강한 실적과 네트워크 업황 기대감에 오늘 6.16%나 오른 뒤에도 시간 외에서 5.5% 상승 중입니다. 시스코 덕에 같이 올랐죠. 이 흐름이 AI 인프라를 GPU, 메모리, 전력, 냉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봐야 하는데요. AI 투자의 1단계가 GPU였다면 2단계는 메모리와 전력, 3단계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전체 최적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업, 닥시미티였는데요. 닥시미티는 미국 의료 전문가 대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4분기 실적 미스와 조정 이비타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 점을 부담으로 봤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AI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률, 마진, 가이던스가 동시에 좋아야 주가가 반응합니다. 지금 11.57% 오늘 급락한 후에 또 18% 넘게 폭락 중입니다. 오늘 장을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다시 시장의 리스크로 살아났다는 건데요. CPI에 이어서 PPI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100 위에서 움직이고 생산자 물가까지 전년 대비 6% 올라온다면 기업 마진과 소비자의 가격 모두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도 AI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시장은 물가 충격을 받았지만 AI 반도체와 메가캡, 기술주가 다시 지수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강했고요. 시스코 실적은 AI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시장의 폭은 여전히 좁다는 건데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였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이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장이 쉬운 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를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실적이 확인되는 AI 인프라, 반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심으로 돈이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없이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준 하루였는데요. 실적이 강하고 AI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 있고 매출과 가이던스로 증명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힐링 가족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흥분보다는 균형이 필요한데요. 지수는 최고치지만 물가는 뜨거워졌고요. 유가는 높고 금리 인하 기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제 물가까지 신경 써야 되네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나 올랐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최고치를 찍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실적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시간 상황 잠깐 볼까요? 녹음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 18분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1.1%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0.5% 하락 중입니다. 미국 실시간 선물 지수도 S&P 500은 0.22%, 나스닥 100은 0.64%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과연 중국을 뚫어내서 또 한번 뛰어 올라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최고치를 뚫어냈는데 오늘 아침에 제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22년에 주식 처음 시작하는 친구였는데, 요즘 뭐가 주식이 좋아? 그래서 제가 22년 말에 엔비디아 얘기해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10주를 사놨어요. 근데 그 10주가 이제 3번 분할하고 10분의 1로 또 분할했죠. 그래서 300주가 됐고요. 수익률이 1580% 찍었다고 이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밥 사주라고 하는데, 막상 22년에 남들한테 엔비디아 얘기해놓고
저는 왜 엔비디아를 안 샀을까요? 정말 평생 후회 아닙니다. 세상에 주식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도 없나요? 엔비디아를 20년 평생 보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샌디스크로 최근에 그나마 위안을 좀 삼고 있지만 말이죠.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파이팅!